2005년 방송, 통신, IT 분야의 세계적인 인물들이 참석한 서울 디지털 포럼에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무대에 올라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But 6 months ago, I noted that new research at the Museum of Print in Basel, Switzerland. And that is that when Gutenberg invented the printing press, he talked with an emissary from the Pope who had just returned from Korea with drawings and notes on movable metal type. And this emissary was a personal acquaintance and friend of Gutenberg. So in 1453, when he announced to Europe this stunning new invention of the printing press, somehow he neglected to also mention that it had come from Korea. 인류 1000년의 역사 중에 지식혁명을 일으켰다고 평가받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그런데 2001년 뉴욕타임즈에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역사는 구텐베르크에게 너무 관대하였는가? 그것은 여태껏 서양에서 지식혁명을 일으킨 위대한 인쇄가 구텐베르크를 향한 의심이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결국 이 새로운 과정을 창조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는데, 이는 인쇄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발견이라 할 수 있다.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만들기 위해 모래로 주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납합금을 모래 주형에 부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 모래 주형은 재사용될 수 없었기 때문에 구텐베르크는 주형을 다시 만들어야만 했을 것이며, 그러므로 각각의 활자는 형태가 조금씩 달랐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금속 활자를 만들기 위해 모래 주형을 사용해 왔으며 이미 최소 30년 이상 책들을 대량 생산해 왔었다. 최소 20여 년 전부터 서구 학계에서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말인데요. 유럽의 인쇄 역사를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경우 찰흙 활자에서 목판 활자로 그리고 금속 활자로 이어지는 기술의 발전 과정이 있는데, 유럽의 경우 필사로만 책을 만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금속 활자로 인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구텐베르크식 금속 활자 제작법이 틀렸다는 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텐베르크의 금속 주형 주조법은 펀치라고 불리는 단단한 금속 막대 위에 알파벳을 도드라지게 깎아 모형이라 불리는 황동판 위에 망치로 타각하여 글자를 찍어낸 후에 이 동판을 수동 주형기 바닥에 세운 후 고열로 녹이 납합금을 부어 자형들을 만드는데, 이것이 금속 활자입니다. 그에 반면 고려의 금속 활자는 주물사 주조법으로 만드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나무에 글자를 새긴 후 나무를 깎아 어미자를 만들고 이것을 모래로 만든 거푸집에 박은 후에 조심스럽게 빼내어 빈자리에 뜨거운 샘물을 부어 식히면 고려가 만들어내던 금속 활자가 완성됩니다. 금속 주형 주조법과 주물사 주조법은 그 방법의 차이에 의해 매끄러운 도장면과 모래 알갱이가 박힌 거친 도장면으로 차이가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동안 서양 학계에서는 금속 주형 주조법으로 만든 금속 활자를 구텐베르크가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 왔고 또 그렇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연구자에 의해 구텐베르크는 주물사 주조법으로 활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세계적인 활파 인쇄 연구자인 프랑스 올리비에 드로니용 박사는 3D 전자현미경으로 구텐베르크가 인쇄했다는 42행 성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올리비에 박사는 인쇄 표면이 독일이 주장하는 금속 주형 주조법으로 찍었을 때 나타나는 표면이 아닌 주물사 주조법으로 만든 활자로 찍었을 때 나타나는 거친 표면을 보게 됩니다. 이는 주물사 주조법으로 제작 시 활자 표면에 있는 모래 알갱이들이 종이에 깊은 골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또한 42행 성서의 알파벳을 하나씩 분석해 보면 같은 알파벳이라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틀에서 만들어낸 활자가 아니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주물사 주조법으로 만들게 되면 거푸집은 망가지기 때문에 같은 활자를 더 생산하려면 거푸집을 다시 만들어 활자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글자의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반면 금속 주형 주조법의 경우 몰드를 통해 여러 번 같은 글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글자가 일정합니다.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초상화 그림에서도
손에 들고 있는 활자 제조 도구들이 금속 주형 주조법의 도구와는 상관없는 형태이며 오히려 주물사 주조법으로 만들었을 때 연관성이 높아 보이는 도구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후대에 만들어진 금속 주형 주조법을 구텐베르크가 만들었다고 착각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벨기에 안트베르펜에서 주물사 주조법으로 만든 유럽의 초창기 금속 활자 신물이 발견됩니다. 프랑텐 모레투스 박물관의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무에 글자를 조각한 후 모래에 넣었다 빼서 빈 공간에 납을 부어 활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활자들은 페이지로 정렬해서 책으로 인쇄해냈습니다. 최근 서양 학계에서는 서양의 활자 기술이 아시아로부터 기술을 들여와 발전했다는 주장과 구텐베르크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텐베르크의 활자 기술이 고려로부터 들여왔다는 것을 확정지은 것이 아니라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류 천년의 역사에서 가장 큰 변곡점을 이룬 인쇄의 역사에 한국이 끼어서서 그런 것일까요? 중국인지 일본인지 한국 인터넷에서 댓글 활동하는 인간들이 댓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히틀러와 마오쩌둥, 영국 여왕 등 유명인물은 한국인이었어. 트럼프랑 푸틴도 한국인이고 예수와 마호멧 그리고 석가모니와 공자도 한국인인데 뛰어난 성형수술과 철저한 조기유학으로 현지어를 익혀서 그 나라 사람 행세를 했어. 그러자 한국 네티즌이 한 소리를 박아버립니다. 배가 아픈 일본 내수익, 나일조에 능한 일본인, 구석기 시대 유물을 묻어놓고 역사 조작에 능한 일본인, 현지어를 익혀 그 나라 사람 행세를 하는 건 너 같은데. 한국이 억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외국 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온 주장을 말해도 저들은 열등감에 찌들어 저런 루머를 퍼뜨립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중에서도 한국 금속 활자를 두고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곤 하는데요. 한국이 최초로 금속 활자 만들면 뭐하냐? 서양은 인쇄술로 혁명을 일으켰는데 조선은 그때 뭐했냐? 맞는 말이죠. 알파벳과 달리 수만 개의 한자를 만들어야 했던 조선, 금속 주조 기술의 부족, 프레스 기술의 미흡 등 인쇄를 하기 위한 기반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조선에서는 유럽과 같은 지식혁명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게 조선이 미개하다는 걸로 끝내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되는데요. 유럽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서 혁명을 이룬 것을 보고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발전시켜 4차 산업에서 혁명을 일으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더 옳은 방향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금속 활자 기술은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